Just you wait, listen for the storm. 안녕하세요. 엑스퍼트 이야기민의 유동진 법무사입니다. 저희가 5월 3일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제가 이번 달 Q&A는 다음 달에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 달 영상은 조금 더 총선에 맞게 어떤 정책들이 여당이랑 야당에서 발표를 했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호주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학생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비자비가 최대 5,000불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전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3일 호주 총선을 앞두고 이제 여당인 노동당 그리고 야당인 연립당 피터 더튼의 지지율이 지금 팽팽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야당은 국제학생을 줄이고 비자비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현 정부도 이미 2014년도에 학생 비자비를 이제 거의 2배 이상 710불에서 1,600불로 올렸는데, 이제 야당은 아예 최대 5,000불로 올리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야당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게 되면 그룹 오브 에이트 GA 대학교는 이제 학생 비자를 5,000불까지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참 5,000불을 내고도 학생들이 올지는 의문이지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교 및 보케이셔널 학교들은 이제 2,500불까지 올린다고 발표를 했고, 학교를 옮길 시는 추가로 2,500불을 내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자비가 굉장히 높은데 제가 추후에 다른 나라들도 비교해보면서 이 비자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대 신규 유학생 수는 연간 11만 5천 명, 그리고 사립 및 이제 보케이셔널 유학생 수는 이제 12만 5천 명으로 제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졸업 후에 체류 및 이제 취업 비자도 재검토 예정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작년 12월 달에 482 이제 취업 비자도 새롭게 발표를 했고 개편이 될 기술이민 점수도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이렇게 재검토를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할지가 궁금하지만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학생 비자 비용을 많이 올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야당 대표인 피터 더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집값이 오른다. 청년들의 주거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전히 교육계랑 그리고 전문가들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 호주 대학교들을 대표하는 공식 발표에서는 이제 유학생을 줄이면 최대 40억 달러 손실이 우려가 되고 이제 약 5만 5천여 명이 감소가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고, 그룹 오브 에이트 대학교들에서는 왜 세계 100위권 대학교들이랑 이제 차별을 받아야 되고 비용이 2배 이상으로 올라야 되냐 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잉글리시 이제 영어 관련해서는 이미 비자비 인상으로는 지금 영어 연수 지원자가 50%나 줄었다. 이번에 또 올리게 되면 이제 업계가 붕괴 수준이다 라고 경고를 했죠. 비자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호주가 최대 5,000불, 그리고 캐나다가 약 172불, 그리고 미국이 약 299불.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주요 국가들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비싼데 여기서 인상을 또 한다고 하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유학생이 정말 이제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냐라는 대화가 정치권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피터 더튼은 유학생이 많아서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유학생이 전체 임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4%, 그리고 유학생 수가 13%로 줄던 시기에도 임대료는 오히려 30% 상승을 했습니다. 즉 유학생 숫자랑 이제 임대료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증명이 된 거죠. 그럼 진짜 원인은 어떤 것일까요? 공급 부족, 건축 비용 폭등,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팬데믹 이후에 평균 가구 인원이 감소했고, 결론적으로 유학생들은 정치적인 희생양에 불과하다라는 분석이 현재로서는 많습니다. 그러면 유학생 숫자의 변화와 이제 주요 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지금 호주에는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2023년 74만 1,756명 있었고 2024년에는 85만 3,045명, 약 15% 증가를 했습니다. 탑 국가별로 보게 된다면 중국이 여전히 1위로 23%를 증가했고, 인도가 2위 11% 증가, 네팔이 3위 빠르게 증가했고,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이 4위, 5위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증가폭이 정체로 15위권 정도로 지금 다소 밀려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 인력 부족 현실이 큰데, 호주는 지금 이제 브리즈번 2032년 올림픽을 앞두고 기술직 인력이 무려 5만 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가장 부족한
기술직 탑 5를 요약을 해보자면 목수, 카펜터, 그리고 페인터, 전기공, 그리고 석고보드시 공사, 마지막으로 콘크리트공, 이렇게 5가지 직군이 가장 부족하겠는데, 다만 학생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 인력난은 국내 학생 숫자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취업비자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최근에 실제로 승인된 스폰서 사례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기능 식품 제조업체에서 저희가 회계사를 이제 스폰서를 신청을 했는데 6주 만에 승인을 받았고, 이제 치과에서는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직업군을 후원을 하기 위해서 스폰서십을 신청을 했는데 6주 만에 승인되었고, 마지막으로 브런치 레스토랑에서는 요리사를 후원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스폰서십을 신청했는데 5주 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현재 뭐 한 달에서 거의 뭐 2달 이내에 스폰서십이 승인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폰서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빠르게 승인되고 있으니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비자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호주 총선에서는 유학생 정책 하나로 지금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이제 수십억 달러의 수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발표된 뉴스로만 보자면 UTS 대학교 그리고 웨스턴 시드니 유니버시티에서 직원들을 감축하겠다는 발표도 나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이제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 학생들도 워낙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학업을 안 하려고 하고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답니다. 비자비 인상, 인원 제한, 그리고 경제 손실, 단순히 유학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호주의 미래와 직결된 이슈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이 발표가 되는 시점에는 선거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선거 발표 이후엔 어떤 정당이 이제 어떤 이민 그리고 유학 정책을 발표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번 Q&A와 함께 더불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